지난해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처음으로 21도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2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더 높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26도까지 치솟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이 봤을 때 포화 수증기압이 7% 증가할 때 수증기도 대략 7% 증가해서 지난 30년 동안 대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 총 수증기의 양인 가강수량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적도 부근에 있는 수증기도 대거 밀려와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납니다. 여름철에는 이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한반도 주변으로 수송되기 때문입니다. 가강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집중호우가 퍼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상승 운동이 있거나 날씨가 나빠지거나 해서 응결하기 시작하면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한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며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아 세력이 더 발달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짧고 상층의 태풍 발달을 막는 기류가 있어 큰 피해를 몰고 올 슈퍼급 태풍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열대 해상에서의 열적 조건은 좋은 반면에 상공에 따뜻한 고기압이 태풍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서 태풍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태풍이 모두 일본으로 향한 것과 달리 종다리는 올해 처음 한반도를 향합니다. 일본 동쪽을 향했던 5호부터 8호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에 태풍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서해 근처로 올라오는 겁니다. 발달하기 전 단계인 17호 열대저압부입니다. 중심 풍속이 초속 17m 미만으로 태풍만큼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뜨겁고 습한 열기를 몰고 와 현재 한반도에 폭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7도, 28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강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너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가 빠져나간 뒤에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한 차례 다가오며 주 중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비가 긴 폭염과 열대야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지진 관측사상 14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당시 40만 채 이상의 건축물이 무너졌고 10,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大きな津波が迫っています。まもなく捉えました。大きな津波が2波3波に分けて迫っ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지진이 일어난 지 약 90분 만에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침수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의 비상전력 시스템마저 모두 마비됐다. 전원 공급이 막히자 원전의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먹통이 되었고 원자로가 지나치게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내부 온도가 1200도씨까지 치솟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스테이션 블랙아웃, 즉 원자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폭발했다. 고온의 온도를 버티지 못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수소 폭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3호기가) 폭발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경남 용기가 최초로 파괴됐다. 이후 4호기 수소 폭발과 함께 4호기 폐연료봉 냉각 보관 수조 화재까지 발생했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말았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춰섰을 때 바로 해양수를 투입해 원자로의 온도를 낮췄다면 사고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도쿄전력 측은 원전의 영구 손실과 피해를 복구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원전이 과열되고 약 30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해양수를 냉각수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이 국제 원전 사고 등급상 최고 단계인 레벨 7에 도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고로 역사에 기록됐다.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의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2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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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로 된 잔해들이 이리저리 낮은 겁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원자로 내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핥히고 간 손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 때문에 도쿄전력은 지난달 말 사람 대신 소형 드론과 뱀처럼 기어갈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해 원전 1호기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경남 용기 내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해서는 해결료 잔해를 꺼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촬영 작업을 한 건데 그마저도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이 중간에 멈춰졌습니다. 다만 원자로 바로 아래의 공간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주변 구조물과 뒤섞여 갈색에 고드름같이 매달린 모습은 확인됐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해결료 잔해가 구조물과 함께 녹아 다시 굳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방사선량이 측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해결료 잔해는 88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잔해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구 원전 폐로는 불가능하고 오염수도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자로 내부 상황 파악조차 계속 늦어지면서 2051년 목표인 원전 폐로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시범 영상으로 오늘 첫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今朝から開始しましたが中断しました。デブリの取り出し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以降初めてで 도쿄 전력이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잔해 반출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한 겁니다. 핵 연료 잔해란 원전 사고 당시 과열된 연료와 그것을 감싸고 있던 금속 피속관이 같이 녹아내리면서 굳어버린 조각들을 말합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그 잔해의 양만 880톤이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단 3g만 꺼낼 계획이었지만 로봇 장치의 파이프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もともと5本入れる予定のものの1本目になりますけど、押し込みパイプ1本目が計画してた順番のものと異な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たものから 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시범 영상으로 오늘 첫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今朝から開始しましたが中断しました。デブリの取り出し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以降初めてで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그 잔해의 양만 880톤이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단 3g만 꺼낼 계획이었지만 로봇 장치의 파이프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그 잔해의 양만 880톤이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단 3g만 꺼낼 계획이었지만 로봇 장치의 파이프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꺼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시범 영상으로 오늘 첫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今朝から開始しましたが中断しました。デブリの取り出し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以降初めてで 떠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은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물 위로 떠오른 겁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일대 바닷물 온도는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온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고소온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양식어류 620만여 마리가 고소온으로 폐사했습니다. 어제는 284만 7천 마리로 집계가 됐는데 하루 만에 335만여 마리가 늘었습니다. 어류가 폐사한 양식장 역시 하루 만에 102곳에서 151곳으로 50곳가량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양식어류 1,126만 마리가량이 죽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어민들은 먹이량을 줄이고 산소 공급기를 돌리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소온이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어류 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식어민의 삶의 터전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틀을 들어올리자 전복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25도 이상이면 전복이 폐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체 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을까지 이어져서 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폐사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완도의 전복 양식장.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에서 살아있는 전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이 폐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데미지 입은 전복들이 폐사가 발생하여 이 가두리는 한 70% 정도 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 때문에 전복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 완도 바다의 온도는 27도 이상이 한 달가량 유지됐습니다. 60% 70% 이상 기본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완도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민들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꼭 좀 뭔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도군은 전복의 한기 수온 기준이 28도인데 완도 바다 수온이 하루 평균 28도를 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온이 28도를 넘지 않아 고수온 피해로 볼 수 없단 겁니다. 여태까지 고수온을 처리해 왔던데요. 한기 수온을 적용해서 28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보기 어렵다. 고수온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가 현재 없는.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정 수온에서만 고수온 피해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고 급격한 수온 편차 등 해양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합동조사단조차 꾸리지 않으면서 아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완도군의 안이한 행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판매가 되지 않는 게 올 여름에 가두리에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일서서 기른 전복들이 다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수온별 전복 생존율 측정을 위한 연구를 뒤늦게 시작할 예정이지만 전복 양식 어민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